이건 새로운 형태죠. 그래서 이거하고 또 다른 느낌. 이스케이프 형태는 이 굴곡지면, 전부 여기는 2차원적이죠. 딱 단면에서만 휘어지는 이런 느낌하고, 이 지붕 전체를 어떤 삼각형의 면으로 계속 다른 각도로 비춰가면서 만들어내는 이러한 스케이프 형태도 상당히 독창적이고 유효한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안에 중정에서 보이는 공간은 또 이런 느낌이고, 그거를 감싸는 표피나 파사드는 상당히 형이상학적으로 추상화시키고 단순화시켜서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 건물이 어떤 질감으로 완성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이 건물의 개념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라고 추상적인 메싱과 렌더링을 통해서 이 작품을 표현해내고 있죠. 이런 공간감을 잘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보시면, 가까이서 봤을 때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건 또 실질적인 팁인데, 디자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메스에 꼭 정확한 질감을 입혀야겠다. 유리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졸업작품에서 지향하는 바는 완벽하게 또 그렇게 실무적인 방향은 아니라서, 내 건물이 갖는 어떤 하이테크적인 의미 또는 어떤 중의적인 의미, 내 건물의 인면이 또 어떻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표현법도 상당히 좋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법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처럼 이제 이 형태는 이제 건물 자체가 이렇게 감싸는 형태고, 똑같은 어떤 면들이 꼬리를 이어지는 형태인데, 이거는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작품인 것 같아요. 건물의 실들은 이렇게 기차가 휘어진 것처럼 기차 칸창이 이렇게 따다닥 붙어 있고, 이 녹색 선이 아마 동선 같은 건데, 이 녹색이 또 끼어드는 것 같아요. 끼어들어서 만들어내고, 결국에 이거를 땅과 직접적으로 만들게 마름질하고 다듬는 과정이 대선 메스가 이런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상당히 이형적이면서도 스케이프적인 형태다. 즉, 이렇게 녹색 띠는 통솔 역할을 하는 거고, 외부에서 내부로, 내부에서 외부로 침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기존에 나란히 배열되어 있던 이런 플로우 메스를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케이프 형태. 그리고 이거를 실제적인 건물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드네요. 정말 완벽하게 렌더링 한 컷을 한 게 아니라 메스와 주변 환경과 사람과의 합성, 경계선도 다 보이죠. 하지만 세련되게 배경까지 이렇게 합성을 해놓음으로써 만들어내는 이미지도 상당히 강력하다는 거죠. 완벽하게 한 세트로 렌더링을 거는 장면보다 중요한 요소,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것들을 포토샵을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커트. 이 커트도 상당히 세련되고 상당히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평면을 보고 느낀 거는 이거는 이제 리모델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건물들, 기존의 박공형 건물, 오래된 건물을 그대로 두고 이 내부 공간을 리모델링 하면서 거기에 대한 활력적인 요소로 이 녹색띠를 새롭게 배치해서 이 건물들을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 건물들은 흰색 박공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기존 건물은. 그리고 새롭게 부과되는 이 띠는 이렇게 실제적인 매핑과 렌더링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러한 이 전형적인 기존 건물에다가 새로운 이형적인 띠, 즉 랜드스케이프, 즉 지형 건축을 활용해서 하나의 복합체로 완성해내는 모습이 상당히 뛰어나고 세련되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참조할 만하다라는 작품이 된다는 거죠. 평면 구성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정말 자유분방하게, 자유분방하지만 상당히 제 느낌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침투가 됐어요. 이 띠가 상당히 자유분방하지만 그런 것들이 개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띠가 일부에서 전혀 있다가 기존 건물에 이렇게 침투했다가 안으로 아예 들어갔다가 바깥에 있다가 걸쳐 있다가 안으로 아예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서 이런 연속적인 공간감을 제안해내는 거 상당히 독특하고 정말 멋진 건축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언어랄지 이런 건축에서 밝히고자 하는 언어들을 보고만 있어도 공간감이 느껴지고, 이 공간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경험적일지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 매스, 단면도도 기존 매스에서 표현된 모습들. 이 작품 한번, 이 지원 건축 여러분들한테 진짜 추천을 드려요. 한번 꼭 제가 PPT 드릴 테니까 더 정교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감도 느낌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조감도나 투시대에 대한 포용법도 정말 세련됐죠. 모든 걸 렌더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잘 포토샵으로 합성하고 콜라주해서 표현해내는 이 기법은 상당히 세련된 작가의 모습입니다. 다이어그램, 여러분들이 그린 건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평면과 이런 표현법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조감도의 모습죠. 이런 커트를 한번 만들어내는 것도, 이번 졸업작품에서 만들어낸 것도 강력하게 한번 추천하는 바입니다. 전혀 이제 일부가 요소가 빠진 지형과 순수 매스에 반영된 렌더링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떤 재질이나 모든 다른 요소들이 소고된 이런 렌더링 기법, 이런 법도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하고, 뭔가 효과적인 전달 언어로서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한 표현법을 보시고요. 다른 각도에서 봤네요. 그래서 기존 건물들은 완벽하게 솔리드로 표현되어 있고, 내가 새롭게 만들어낸 지형 건축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치 어떤 DNA가 합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중요한 부분의 공간을 확대해서 지붕 뚜껑을 열고 렌더링해서 보여주는 모습도 상당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공간감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에 이제 자, 조합은 뭘까요? 조합은 당연히 조합은 그거겠죠. 제가 이 앞서 말했던 오브제 유형과 지금 보여드렸던 랜드스케이프 지형 건축의 유형의 합작이겠죠. 당연히 두 개가 합쳐지는 형태입니다. 당연히 있었겠죠. 오브제를 강조하는 건축가가 있을 거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랜드스케이프를 강조하는 건축가가 있을 거고요. 자,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쓸 수 있는 건축과 건축도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례도 지금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조합된 형태. 일단 한번 어때요? 위에는 상부층은 오브제로 정리됐고 저층 부분이 뭔가 랜드스케이프적인 요소가 되어 있죠. 동선의 흐름을 받아주고 연결시켜주면서 그거 자체가 아래는 형태가 되고 대지 형태나 경사에 자연스럽게 올려주고, 대신 위에서는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띄워주고, 그 다음에 형태를 삼각형으로 마무리해서 또 여기 또 너무 지루하지 않게끔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합쳐진 형태죠. 조합 형태. 다른 각도에서 봐도 훨씬 더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작품에서도 이 조합된 형태, 이런 형태 하나로도 끝날 수 있지만, 랜드스케이프나 오브제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각각 오브제 형태, 랜드스케이프 형태 따로 띄워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합된 형태도 충분히 형태적으로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이 흐름을 만들어내고 저층 랜드스케이프를 만들어낸 데는 다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있죠. 빨간색 화살표를 보면 동선이랄지 차량 동선, 보행 동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저층 부분이 만들어지고, 상부에 이제 기능적인 이 오브제로서 작동하는 매스가 안 쳐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조합 형태로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주변하고 좀 합성이 된 거고, 주변하고 어울리는 주변 건물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도로에서부터 흐름을 받아주고, 차량 동선 같아요. 차량 동선 내지는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울리는 형태를 만들어내고, 상부에서 오브제로 정리를 해내는, 그리고 옥상의 일부분은 또 이게 정원으로, 옥의 정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배치도고요.
배치도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지금 주차장이 아니고요, 기존에 어떤 공원 내에서 연결되는 길이었나봐요. 컨텍스트, 맥락, 우리 앞서 공부했던 그런 맥락과 만들어진 이어지는 길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크게 메스가 된 거예요. 메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들을 받아주다 보니까 저층부가 랜드스케이프 형태로 마무리되고 위에 오브제로 정리가 됐다. 이런 형태 조합형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조합형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저층 사람이 보는 투시도 눈높이에서 본 건데, 뭔가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이어지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쪽에 완벽히 정방향 오브제는 아니지만 뭔가 덩어리가 딱 올려지는 느낌입니다. 위에서 볼게요. 조감도에서 보면은 흐름과 그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땅을 자연스럽게 땅으로 단순히 1차원적인 대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대지에서 연속적으로 2층, 3층까지 그 슬랍으로 이어서 흐름으로 받아주고 재미있는 공간들, 그리고 경관적인 흐름들을 볼 수 있는 동선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킨 다음에 중간중간 보이도 뚫려 있죠. 그런 다음에 오브제로 정리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형이 보다 많은 복합적인 건축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효한 형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눈높이 투시도죠. 그래서 투시도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이 단순 오브제로 처리되는 것보다 밑에 랜드스케이프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한 이제 랜드스케이프로만 마무리됐을 때보다 훨씬 더 뭔가 안정적이고 복합 기능적인 느낌이 들죠. 도면이네요. 도면 표현법도 한번 보세요. 도면 표현법도 상당히 깔끔하게 표현법하고,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릴 때 작품의 이제 형태랄지 작품의 개념, 여러분들 졸작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시사점 위주로 설명을 할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도면이랄지 이런 표현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이거를 반영하거나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자 표현법, 제가 늘 강조했죠. 인면에서 어떤 그림자 표현법이랄지 이런 메싱에 대한 표현법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면도에 대한 모습이요. 단면도에 대한 표현법도 여러분들이 조금 뭐 기본적인 교육은 받으셨겠지만 조금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런 부분, 메스와 오브제와 랜드스케이프가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약간 떠있는 튼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건축 단면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봤을 때 이런 구조체들이 살짝 나와서 잡아주고 틈을 만들어낸다. 이게 밖에서 봤을 때 건물에 목이 생기는 구조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공연장 부분도, 소규모 공연장들도 계단식 공연장일 때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단순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배치도고요. 배치도에 대한 표현법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이제 그래픽으로 뭐 렌더링으로 누르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CAD로 그리고 거기에다 포토샵 그림자를 표현해내는 건 훨씬 더 선호하고요. 훨씬 더 그림이 세련돼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 라인이라는 게 보였을 때 훨씬 더 도면이 건축적으로 분명해 보여요. 라인. 이게 이제 렌더링으로 찍을 때의 느낌과, 렌더링은 사실적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 건축가들이 이 라인으로 봤을 때의 느낌은 좀 다 달라요. 좀 더 명확하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라인으로 된 배치도 이런 느낌 한번 보시고, 랜드스케이프, 이게 주변에 사실 대지의 형태가 이렇게 부정형인데, 그런 1층 라인, 그 다음에 2층 라인 이런 것들이 대지 형태에서 약간씩 옵셋되면서 변형돼서 마치 조금 파도가 치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런 것들이 맥락적으로도 맞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선과 건축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대지 형태와 관련된 건데, 이것도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거와 다르게 렌더링된 투시도죠. 훨씬 더 세련되고 좀 깨끗해 보이고 명쾌해 보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것도 대지 형태와 관련된 메스 잡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길과의 관계, 마당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면이 딱 정리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지하층부터 상부층까지 평면으로 정리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거는 지하층을 잘랐을 때 대지가 경사져 있기 때문에
지하에 묻히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 반드시 흙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하다, 여기가 흙이다, 완벽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제 1층 부분에서는 1층의 어떤 레이아웃과 도면도가 합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 3층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도면포획법, 배치부터 이런 도면포획법들을 잘 봐주시고요. 마흔네 알았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다양한 이 다양한 평면에 의해서 엮이는 다양한 매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매스들이 각도를 달리해가면서 서로 맞물리고 거기가 맞물리고 남은 공간에 재미있는 내부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돼요. 그리고 대지의 단차를 잘 해결하고 또한 이제 이 재료 부분에 있어서도 강당 부분이랄 때 특수한 부분은 서로 조금 다른 재료로 써서 마무리를 잘했고요. 또 재료 부분이랄지 이런 맥락 부분을 같이 보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시도죠. 중종 공간에서 이제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수공간이랄지, 그 다음에 고개 공간을 연결하는 브릿지 공간, 이런 것들도 분명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분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성되는 공간, 즉, 오브제,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그리고 이 조합형, 이 형태의 유형에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외부 공간이에요. 외부 공간에서도 여러분들이 외부 공간에 대한 표현법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나 어떤 도시 맥락에서 상당히 넓은 공간에서 들어가 있는 공간, 썬큰 공간, 특히 뭐 광주에도 아시아 문화전당이 있죠. 그래서 아시아 문화전당 같이 아주 넓은 공간이 썬큰으로 파져 있을 때, 그것이 마치 지하 공간은 아닌데 훨씬 지상보다는 조금 내려앉아서 상당히 차분하고 그 다음에 뭔가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도시 맥락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약간 해방된 공간, 안락한 공간이 느껴지지만 어둡지도 않고 침침하지도 않는 이런 밝은 외부 공간도 여러분들 작품에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요. 마찬가지죠. 마당에 대한 공간. 특히나 이제 이런 선들을 잘 보셔야 될 게 뭔가 랜드스케이프 형태랄지 이런 이형의 선들이 만들어내면서 만들어낸 가운데 공간들, 중간 공간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직선이나 라인으로만 봤던 그렇게 세서 생겨되는 하늘과 맞닿은 이런 공간보다도 이렇게 뭔가 이형으로 또는 유려한 곡선으로 만들어내는 이 하늘과 그에 면하는 외부 공간, 특히 중종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충분히 반영해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로는 정말 정교한 오브제 공간으로서 오브제만을 가지고 긴 투시도적인 공간을 가진 공간, 즉 아주 긴 동선과 긴 선형의 매스가 창조해내는 이런 공간감, 마치 어떤 도시 속 긴 길을 가는 듯한 이런 외부 공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 오브제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브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외부 공간, 이형이나 랜드스케이프가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외부 공간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미리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냥 실제 모형으로도 한번 만들어 봤을 때 이 외부 공간에 대한 사이즈, 외부 공간에 대한 크기 이런 것들을 실제 모형으로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공간이 토시도적으로 생각을 해보지만 또 모형으로도 얼마만큼 이 공간이 크고 이 공간이 실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어떤 경험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모형으로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모형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3D 모델링을 통해서 이러한 외부 공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한 경험치 이런 느낌들을 검증해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공간에 대한 중요성, 형태들이 만들어낸 외부 공간의 중요성, 그거에 대한 어떤 표현법 상당히 중요합니다. 졸업 작품에서.
좀 더 줌했을 때 보이는 이런 중점 공간. 그리고 그 중점 공간에 다다르기 위한 이런 램프들, 이런 램프에 대한 처리들, 이런 느낌들. 뭐 특히나 나무 이런 표법은 세련되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표법은 세련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어떤 개념들이 전달이 되는 거죠. 포토샵인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디지털 디자인 툴에 대한 능숙성, 툴을 잘 쓴다, 포토샵을 잘한다, 뭐 스케치업을 잘한다, 뭐 엑셀을 잘한다, 렌더링을 잘한다 이런 문제 이전에 이러한 공간, 이런 매스, 오브제, 랜드스케이프 또는 지형 건축 또는 조합형이 만들어내는 건축적 언어에 대한 건축적 형태에 대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표현법은 그 다음이에요. 표현법. 그리고 요즘 웬만하면 다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뭐 모델링 툴이 아니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모형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 툴은 너무나 많고 참고할 사례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선은 내 개념을 어떤 건축 형태의 언어로 표현하고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그 디자인이 아름다운 건 어떤 건가 어떤 유형, 어떤 프로포션, 어떤 재료 어떤 느낌 어떤 외부 공간이 디자인적으로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걸러내고 선택해낼 수 있는 안목이 우선인 겁니다. 반드시 뭐 외부 공간이라 해서 중점 공간이라 해서 네모날 필요는 없는 거죠. 형태에 맞게끔 다각형 외부 공간도 들어가고 그 지붕을 덮는 형태도 여러 가지다. 네. 외부 공간이 외부 공간 건물의 지붕 자체가 도로면에서 연하는 건물의 지붕 자체가 외부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참신해요. 지붕. 지금까지는 지붕은 무슨 옥탑 계단이랄지 무슨 점검용 사다리를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었어. 그리고 항상 그 옥상으로는 잠겨 있어. 하지만 그런 개념들을 탈피하는 거죠. 아니야. 내 건물의 지붕은 도시의 공원이야. 이런 느낌. 다 연결이 돼 있어. 경사진 광장으로 계단식 광장, 계단식 극장으로 쓸 수가 있어. 얼마나 참신하고 신선한 아이디어입니까? 보세요. 자연스러운 언덕, 우리 어렸을 적에 뒤에서 뛰놀았던 이런 언덕들 있잖아. 이 자연스러운 언덕이 바로 우리의 건축이 될 수도 있어요. 바로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도시명령적. 이런 개념들, 이런 생각이 우선이라는 거죠. 내부 공간도 보십시오. 내부 공간도 빛이 떨어지는 위치, 계단에서 떨어지는 비트 위치 이런 것들을 렌더링, 컴퓨터 그래픽으로도 전공할 수 있지만 충분히 모형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접근들이 가능하고요. 보십시오. 이거는 뭐 오피스 내에 있는 어떤 내부 공간에 대한 개념들. 여기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실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실제 재료는 어떤 것이 어떤 색을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마 상부에 있는 건물 상부나 옥상에 있는 공원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보시면 이 바닥에 대한 재료 정말 어떤 이 내부 공간이 도심 속에 있지만 정말 휴양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나 그런 가구 배치 그런 맵핑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마 같은 건물에 각 층마다 있는 중점 공간인데 이렇게 같은 단위의 공간도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경찰서 건물에서 봤던 새로운 어떤 빛을 도입하는 방법, 건물 내부로 각 층으로 빛을 도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말 이런 원통, 빛을 발산하는 빛의 원통, 이런 빛의 원통 같은 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건물 형태는 오브제로 끝났지만 단순한 오브제 누가 이 공간의 내부 공간을 보고 단순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지루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형태는 오브제로 끝났고 그렇지만 밑에서 지형에서 받아주는 재미있는 이런 이벤트 있는 공간
이벤트 있는 공간과 뚫리고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이 단면의 어떤 공간감, 그리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동선들,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표현법, 이 표현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연결하는 구조체. 자, 이 그림 하나가 여러분들 졸장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그림, 이러한 나의 킬링 파트 그림. 이거 내가 핫해. 내 작품에서 이거 하나는 끝장나. 이런 식의 어떤 모든 것을 조합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이 필요한 거고, 이 그림은 결국 단순히 그냥 그림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인 거죠. 이 건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표현은 곧 생각인 거예요. 표현은 잘 표현해달라 이게 아니고, 그 표현은 곧 본인의 생각인 거죠. 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이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 자치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 그림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이러한 어떤 내 생각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통합된 그림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